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전국 상황은요, 거대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윤 대통령 집권 세력을 이제 붕괴시키려고 하는 좌파들의 이제 그야말로 막가파 행동입니다. 이거 자체가 내란이죠. 자, 이 세력이 지금 부르짖는 것은 하야, 조기 대선, 탄핵 뭐 이런 것들입니다. 빨리 끝장내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야권 전체가 과거 광우병 때처럼 거대 인파를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이제 치명적인 것은 우리 언론의 보도 그 태도 이런 것들이죠. 보도가 너무도 편향되어 있고 한쪽으로 완전 누워버렸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뭐 흔히 그런 말 하는데 기울기가 거의 70도 80도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일방적이다. 이제 그런 세력들이 이제 바로 한다, 준동한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맞서는 현 여권을 중심으로 한 자유애국 진영, 자, 방어를 해내야 되죠. 근데 방어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역공을 해야 됩니다. 역공. 그 역공의 카드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도 구조적이라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고 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배경에 배후에 어마어마한 어떤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힘으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상이다,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 이 부정선거가요, 몇몇 군데서 작은 규모로 일어난 것이라면 벌써 아마 들통이 났고 그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풀스케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 이걸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쉬쉬하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거대한 저항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는요, 정치권 자체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현재 야권 좌파 중심으로 되어 있겠죠, 어쨌거나. 그리고 여기 이제, 소위 이제 여론 조작에 이제 가담하는 혹은 여론 선동을 담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언론이 되겠죠, 언론. 언론들이 과연,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침묵할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시켰잖아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태인데, 계엄을 발동시킨 이유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요. 아무도. 극히 일부 언론만 이제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들었을 것이고요. 잘 알고 계시니까 일단 생략합니다만, 우리 언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아예 외면하려고 한다. 오히려 그 반대적인 속성, 부정선거 주장자들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그동안 쭉 이렇게 보여왔었죠. 그런데 이 나라의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부정선거를 잡으려고 지금 계엄을 발동했다라는 게 알려지자 지금 발칵입니다. 그런 말로 내심으로는 다들 쇼크 먹었습니다. 아닌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위 이제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세력 전체가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다,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정말 엄청난 스펙입니다. 총리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다가 소위 이제 그 당시 야당이긴 해도요, 주요 정당의 대표까지 했었고, 자, 이런 인물이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전의 카드가 있다, 대역전의 시간이 온다라고 저 보는데요. 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정선거를 규명하자라는 캠페인의 최선두에서 있긴 합니다만, 신뢰감만 가는 인물이죠. 거짓말 할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이 황교안 이분은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진실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부정선거 선관위 압수수색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근거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확신 없이는 이렇게 절대 못한다라는 거죠. 선관위를 이렇게 계엄군이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중립성 훼손으로 이렇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를 윤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 확신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100에. 다만 이 선관위를 치는 것은 형식적이었다,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이죠. 부정선거 이슈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었다. 뭐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쇼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료는 다 확보되어 있다. 이미 작년 7월 8일 그 무렵에 말이죠, 국정원에서도 여기 포렌식을 좀 했거든요. 그때 이미 좀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때 벌써 어떤 그 확실한 근거 자료를 확보했고 그 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은 차곡차곡 자료를 정리해 놨을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들에게 알리자니 어떤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그냥 이런 과정 없이 계엄이나 이런 과정 없이 그걸 발표해버리면 국민들이 놀라겠죠. 거대한 뭐 이제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믿는 쪽과 믿지 않는 쪽이 그냥 물론 내전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뭔가 암시를 주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각성시키기 위한 충격 요법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게 계엄이었다.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계엄하고는 다릅니다. 총칼을 들고 탱크를 앞세운 그 계엄이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목적은 하나. 부정선거, 여론조작, 선거 조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그야말로 고육지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통하는 과정에 우리 언론이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다소 미미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실이 일단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황교안 같은 이런 분은 곧 이렇게 이제 포렌식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성동격서했다. 동쪽을 치는 것처럼 국회를 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선관위를 쳤다. 진실 밝혀진다. 서버 포렌식 중이다. 숨겨놓은 거 다 나온다. 지금 새로 이렇게 밝힐 내용도 일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다 밝혔다라고 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은. 그래서 그 날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저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것 하나의 계기가 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드디어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미국에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했어요. 쉬쉬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이건 조작이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맞췄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1월 20일이 취임일이거든요. 이제 오늘이 이제 12월 이제 10일이니까요. 이제 다 됐습니다. 40일 남았습니다.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입니다. 끌어야 됩니다. 잘 버티면요. 몇 달 잘 이렇게 방어해내면은 버티면은 소위 한미 공조로 부정선거 거대 카르텔을 세상에 드러낼 수도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서버 포렌식 중이다. 뭐 이것도 뭐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들어갔던 그 부대 방첩 부대라고 처음에는 알려졌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야말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허술한 계엄령 같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준비된 치밀한 계엄령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할 것은요, 범보수, 범우파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 전체 세력들이 한데 모여야 됩니다. 자유우파, 뭐, 흔히 애국보수 이렇게 부릅니다만, 뭉쳐서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죠. 자, 황교안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압축을 해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계엄령 과정에서 선관위 3대 주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켰다. 3대, 이 3대가 중요합니다. 예. 됐습니다. 보안 전문가까지 갔으니까 좋은 자료들을 확보해 놓았을 것입니다. 거기는요, 군인들, 순수한 군인들도 많이 갔지만, 소위 이제 군인 아닌 신부도 일부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런 어떤 사이버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밝은 초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복사를 했을 것이다. 옮겨왔을 것이다. 그것을 포렌식하면 끝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아무튼 이제부터는 분석을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포렌식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방 나오면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시작 전에 거대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겠죠. 뭔가 충격적인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론몰이, 여론사냥, 좌파 사냥, 그리고 반정부 세력들을 이렇게 척결해 나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할 때 종북 세력, 간첩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전쟁을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걸 기다렸다라는 우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계엄령의 효과는 지금도 발동 중에 있다. 포렌식되는 그 과정,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나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미국과 공조 없이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뭐 여러 가지 배후 세력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중국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중국. 자, 그런 어떤 거대 이 조작 세력들, 대통령도 중국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북한 이런 것을 언급했다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부정선거가 있다면은 이게 진짜 전면적으로 풀스케일로 진행되었다 그러면요, 그 배후에는 중국 아니면 북한 아니면 둘 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봐야 되죠. 일개 중앙선관위 자체적으로 저것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노조가 있다고 해서 노조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어요. 노조 위원장이 벌써 그 한성천 씨가 그 사람도 많은 폭로를 했지만 최근에 세상을 떠났던 그 중앙선관위 이제 그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그 직원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걸 고백하고 갔잖아요. 자기가 그런 조작 일을 가담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면서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사람도 책도 하나 펴냈죠.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요. 정말 거대한 그들만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근데 중앙선관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 중앙선관위를 움직이는 뭐가 있을 겁니다.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많은 그 부정선거의 사례로 보이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시원하게 해명한 적이 없어요. 재판 받아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재판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정치권이 꾹 입 닫고 있고요. 침묵하고 있고 우리 중요한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진실을 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벌써 거대한 흑막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거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